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현지라고 꽤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현지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친구예요. 전 그동안 현지를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현지에게도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지는 뭐든지 칼같이 쪼개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어렸었던 시절, 즉 학생이었을 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병적으로 집착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에 가고 그렇게 뭔가 떨어진 세월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것을 미친 듯이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치페이라고 하죠. 딱 반반씩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요. 그런데 현지는 더치페이의 공식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현지랑 저랑 둘이서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그걸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현지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파스타도 먹고 싶대요. 그럼 자기는 스테이크를 시키고 저더러 파스타를 시키라고 강요합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하루 온종일 오리 주둥아리처럼 입을 내밀고 있어서 그냥 저는 져줍니다. 사실 그 하루 볶음밥 대신 파스타를 먹는다고 해도 제가 죽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킨 파스타의 거의 절반을 자기 혼자 싹 쓸어 먹어요. 비이상하게 자신이 자른 스테이크 조각을 제 파스타 소스에 휘휘 저어 먹기도 하면서요. 진짜 밥맛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제가 파스타 말고 지가 시킨 스테이크를 포크로 콕 집어가면 엄청 뭐라고 하면서 눈치를 줍니다. 그렇게 눈치를 주면 제가 똑같이 말을 해요. 야, 너도 내 거 절반은 먹어놓고 이게 그렇게 아깝냐? 라고요. 그럼 현지도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부르퉁하게 잊고 말아요. 근데 처음엔 이게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신경도 안 썼죠. 누가 뭘 먹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먹냔 말입니다. 사실 현지 주위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제가 유일한 존재이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발이 진짜 넓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제가 제 친구들과 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개 주입니다. 현지가 그런데 자신도 그 모임에 끼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모은 갯돈은 빼고 새로 모으기로 하고 그때 모은 갯돈으로는 호캉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탕진하고 현지를 초대해 새로 개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와 현지를 포함해 8명입니다. 그 모임 친구들도 죄다 저와 비슷한 성격이라 약간 두루두루 친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재작년에 현지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현지가 보여준 남자친구는 뭐 자세히 겪어보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착하고 성실해 보였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8명 중에서 현지가 첫 번째 유부녀가 되는 거였어요. 저희 모두 벌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기에 빵빵하게 결혼 선물을 했죠. 가격대가 좀 나가는 가전을 갯돈으로 구매했고 1인당 111만원씩 차출해서 777만원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럭키 세븐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개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수칙이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축의금으로 럭키 세븐을 하고 갯돈으로 가전을 사주기로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저희끼리 깜짝 파티를 계획했고 현지의 결혼을 축하하는 브라이덜 샤워도 했습니다. 현지가 웨딩 촬영을 할 때도 저랑 2명의 친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진짜 개인적 휴가도 써가면서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현지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둘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그런데 정말 바란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제일처럼 발벗고 나선 우리에게도 빵빵하게 선물과 축의를 해준 저희 개모임 사람들 누구에게도 답례품 하나 안 사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졌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았겠지 하다가도 진짜 서운했죠. 제가 대표로 총대름해서 장난삼아 우리 답례품은 없냐? 하면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니까 걷다 대고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두 그때를 기점으로 현지에게 조금 정이 떨어진 건지, 축의금 때문에 이제서야 보이게 된 건지 현지의 씀씀이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개모임을 하기도 했고 따로 만난 적도 많은데 현지가 단 한 번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베푼 적이 없더라고요. 베품을 당연히 바라면 도둑놈 심보가 맞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많이 베풀었거든요. 진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밥을 사기도 했고 저도 적금을 하나 만기로 받게 되어서 호텔 뷔페도 쌌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둘이서 밥을 먹으면 정말 10원짜리까지 딱딱 끊어서 돈을 받아갔어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샀는데 39,980원이란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현지에게 19,990원을 주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게 뭐야 하면서 2만 원을 주면 거슬러 준 적도 없습니다. 고작 10원이라 별 상관은 없는데 그게 현지의 결혼으로 인해 뭔가 저희 7명 모두에게 여실히 깨닫게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정말 돈을 떠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반반이에요. 솔직히 탐욕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항상 매번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현지는 사실 결혼을 좀 이르게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바로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저희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기 위해 만나거나 이런 식이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씩이나 달고 왔고 어쩔 땐 남편도 데려왔어요. 전 사실 남편도 어이가 없던 게 한 번은 사줄 법도 하다 싶지 않아요? 매번 쏠랑 음식만 먹고 가는 모양새가 진짜 기가 찼어요. 자기네 가족 외식비를 왜 갯돈에서 해결하나 싶었죠. 이렇게 저희 개모임에서 점점 불만이 각자에게 쌓여가던 때였습니다. 사실 남편 욕도 그렇긴 할 수가 없는 것이 남편이 몇 번 자주 뵈서 반갑다며 저희 모임에 끼어서 계산을 하려고 한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가 기를 쓰고 막더라고요. 갯돈으로 계산하는데 왜 당신이 계산을 하냐면서요. 근데 저희 친구들 아무도 쓴소리를 잘 못해서 하하 하며 넘어가긴 했는데 솔직히 그쯤 되니까 저것도 양심은 찔려서 하는 퍼포먼스로밖에 안 느껴지고 사람이 좀 베베 꼬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모임에서 제가 두 번째 유부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엄청 많은 축하를 받았고 결혼식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8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연애도 엄청 예쁘게 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부러움을 많이 샀었습니다. 제 남편이 좀 로맨틱하고 사랑꾼인 편이라서요. 당연히 저희 단톡에서 축의금 이야기가 나왔고 갯돈으로 사고 싶은 가전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지는 현지가 원하는 품번이 따로 있어서 138만 원 정도 주고 식기세척기를 사다 주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없었고 스타일러를 살까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개모임 친구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걸 갯돈으로 사줄 테니까 사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일러도 친구 몇몇이 제가 정신이 없을 거라며 정말 고맙게도 직접 선별해서 골라주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정확하게 143만 원 정도였어요. 현지가 산 식기세척기보다 약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현지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자신은 그럼 5만 원보다 덜 축하받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5만 원 비싸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저 없는 단톡방에서 길길이 날뛰었나 봐요. 그래서 개주인 제가 없어서 부개주인 지영이가 현지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겨우 5만 원 차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너 선물 줄 때 얼마나 좋은 마음을 했는지 알아? 그리고 친구 사이인데 5만 원이 뭐가 어떤 거야? 라고 물으면서 달랬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지영이가 진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것보다 한 등급 낮은 스타일러 선물하자 라고 결론을 지었고
현지가 그래, 그게 맞다고 나도 생각해 라고 답장을 했대요. 그래서 지영이가 그럼 너 식기세척기 사준 금액이 138만 7,6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스타일러값 빼고 축의금에 남은 돈은 보태주자. 공평하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미 현지 말에 기분부터 다 잡쳐서 그러자고 하면서 지영이 말에 다 동요를 했대요. 그런데 현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냐고 럭키 세븐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제 선물을 사주기에 마련된 단톡방은 그렇게 폭파가 되었고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듣는 내내 너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물론 공평한 사회를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친구 사이인데 5만 원이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질 문제인가? 생각하게 되고 저는 현지 결혼식에 저라고 갑자기 100얼마씩 현찰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무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현지는 제가 지금보다 더 못 버는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진짜 제가 현지를 대해주는 것과 제가 받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극단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현지가 낳은 아이들 돌잔치 선물도 저희가 갯돈으로 다 해줬고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 돈 합치면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서 더 이상은 현지와 친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견은 저희 7명이 일치했어요. 사실 저희들도 조금씩 다들 참아왔더라고요. 공평함을 외치면서도 가장 이기적으로 구는 현지 행실을 말이에요. 그냥 자주 보지도 못해서 매번 져주니까 더 저러는 것 같다고 친구들도 단단히 뿔이 났죠. 결국 8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엔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끝까지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공평함을 외친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 하는데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듯한 기분인 거예요. 결국 시간을 빼서 만난 우리 8명의 만남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저도 실제로 더 정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저는 제 결혼식을 제가 현지의 결혼식에 정성을 들인 것처럼 이제 현지는 가정이 있으니까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제게 감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려 결혼을 앞둔 제게 그럽디다. 호의를 베풀어 놓고 왜 자신한테 대가를 바라냐고요. 자기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고 말이에요. 그쵸?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이는 친구 사이도 아니겠죠. 전 제 결혼식에 진심으로 현지가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전 현지에게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제가 준 축의금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현지는 그제서야 아차하는 듯 했죠. 솔직히 축의금부터 가전만 생각을 해도 저희가 해준 것만 9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니까요. 거기다 돌잔치까지 받아간 걸 생각하면 전 솔직하게 면전에 대고 말했던 것 같아요. 나 저번에 너랑 단둘이서 밥 먹었던 날 네 휴대폰 본의 아니게 봤어. 너 화장실 가고 없었을 때 전화가 울렸었거든. 그런데 벨소리가 너무 커서 그걸 내가 무음으로 바꾼다는 걸 모르고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진짜 너 쪽팔려 할까봐 이제껏 나 혼자 못 본 척하면서 덮고 끝냈는데 너 이때까지 메모장에 너 우리한테 쓴 돈 같은 거 다 계산해놨더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기 시작했고 현지는 도망칠 준비를 했죠. 저는 강하게 앉으라고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대화니까 듣고 가라고 하면서요. 마저 들어. 야, 그래. 공평? 공평한 거 좋지. 근데 네가 하는 게 어딜 봐서 공평이야? 손해 하나 안 보고 우리 등은 다 처먹으려고 하면서 너 솔직히 8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이라도 사다 준 적 있어? 넌 항상 그랬어. 베풀면 넙죽넙죽 받아먹을 줄이 알지 베풀 줄은 모르더라. 근데 뭐 5만 원? 기도 안 차서. 갯돈 네가 지금까지 낸 돈이랑 우리 축의금이랑 가전 선물해준 거 내가 내일 계산해서 보낼게. 차액 생기는 만큼 우리 갯돈 계좌에 이체시켜. 나도 이제 너랑 더러워서 친구 안 해. 솔직히 나 이번에 결혼하면서 너한테 진짜 기대 많이 했다?
내가 저번에 네 결혼을 좀 도와줬니? 그리고 나만 도와줬니? 결혼을 도와주던 그때도 우리 밥 한 끼 사준 적은 있니? 너 진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하면서요. 친구들도 저도 단단히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너 만약에 차익 남은 것도 우리한테 바로 안 보내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너희 남편 쪽이란 쪽은 다 팔리게 할 줄 알아? 이자 쳐서 안 받는 것도 고마워하고. 진짜 지긋지긋해. 아니, 그리고 매번 우리 모임에 너네 가족 외식은 또 왜 하는 건데? 진짜 우린 뭐 공평한 걸 몰라서 그딴 것들 다 용인해가면서 너랑 친구한 줄 알아? 네가 우리한테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던 거라고. 그런데 뭐? 공평? 진짜 어이가 없다. 내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마.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전 그렇게 다다다다 쏘아붙이고 친구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솔직히 저도 용기 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7명 모두 그렇게 따져드는 걸 못하는 편이거든요. 2차에 가서야 저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줬고 제대로 된 진심이 가득 담긴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게 친구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갯돈의 현지목과 저희가 준 것의 차익을 빼니 1,0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갯돈 계좌를 보냈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현지는 근데 저희가 정말 호구로 보였던 건지 그제서야 사과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꼭 돈을 받아내야겠냐는 제 의지만 불태워 주었죠. 다행히 현지 남편 측에다가 저희 입장을 전달했더니 남편이 저희 갯돈 계좌로 약 일주일 뒤에 돈을 붙여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알고 계셨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현지가 그동안 거짓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따로 많이 사준다고. 그래서 애들이 당신이랑 애들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저는 단 한 번도 베푼 적을 본 적도 받은 적 없다고. 더 이상 친구의 인연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만 빈정상한 줄 아시냐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알게 된 건데 결혼식 준비할 때도 원래 그 현지의 남편분께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가 따로 하겠다고 극구 말려서 알겠다고 현지에게 맡겼답니다. 대신 현금을 따로 주면서 거하게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 돈도 현지가 중간에서 쏠랑 먹은 거였어요. 진짜 파도 끝이 없는데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 우린 원래 멤버였던 7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돈싸움을 해왔던 것 같았어요. 제 결혼 사진에 그래서 현지가 없어요. 현지는 제 결혼식장까지 찾아오긴 했는데 제가 가드들에게 부탁드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챙겨가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잘나는 현지가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지내서인지 뭔지 아쉬움도 미련도 정말 개미 눈곱만큼도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SNS를 따로 하지 않는 편이었고 얼마 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의 일상을 올리고 싶어서 하나의 계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제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 없다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가 많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를 그렇게 잃고 난 뒤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없이 커서 그랬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사연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천성이란 생각만 들어서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차단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해주니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네요. 참 기가 막힌 인연이었지만 뭐 깔끔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 사이라면 손해도 봐줄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전 친구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비즈니스적인 것들보다 더욱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끝없는 욕심은 언젠가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현재를 보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